복소수 가지고서 사칙연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사칙연산이니까 뭔데? 더하기랑 빼기랑 곱하기랑 나누기랑 이렇게 4개 있겠지 뭐. 복소수에서 더하기랑 빼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덧셈하고 뺄셈은 실수는 실수끼리, 그 다음 허수는 허수끼리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I가 있고 뭐 C 플러스 DI가 있는데 얘네들을 더하지. 근데 얘네가 A, B, C, D 요 녀석들이 전부 다 실수래. 그러면 이 덧셈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하고 너가 실수니까 너랑 너랑 더해주는 거고 너랑 너랑 더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C 그 다음 B 플러스 D 이렇게 말이지. 다시 복소수에서 더하기 빼기는 실수는 실수끼리 하는 거고 허수는 허수끼리 한단 말이지. 절대로 실수하고 허수를 더하거나 이딴 짓 하면 큰일 나. 대학 안 가겠다는 얘기지 뭐. 큰일 나.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 곱하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곱하기는 왜 뭐 두 가지 괄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식 하는 거 있잖아. 똑같아. A 더하기 BI가 있고 C 더하기 BI가 있고 이렇다면 이렇게 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야.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곱했더니 AC에다가 ADI 이렇게 그리고 BCI 그리고 BDI의 제곱 이렇게 말이지. 자, 그래서 AC하고 뭐 ADI하고 그 다음 BCI 이렇게 하고 빼기 BD가 되겠지. 왜냐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곱하기는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전개할 때 식들을 전개할 때 쓰듯이 그 방법 그대로 하면 되고 다시 더하기 빼기는 실수는 실수끼리만 허수는 허수끼리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하고 자 핵심은 요 놈이란 말이야. 자, 핵심은 복소수에서 나누기란 말이지. 자 복소수에서 나누기를 좀 보자. 뭐 2 더하기 3i를 누구로 나눌 거냐면 1 플러스 i로 나누겠대. 이렇게 나누겠대. 그러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뭐 이런 얘를 얘로 나누거나 이런 짓은 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분모가 지금 보기가 흉하니까 분모가 하나의 숫자였으면 좋겠으니까 분모를 하나의 숫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 이렇게. 자 그리고 위에도 2 플러스 3i가 있으면 1마 i 이렇게 있단 말이지. 똑같이 곱해요. 다만 짝꿍을 곱하는 거지. 짝꿍을. 그래주면 합차를 이용해서 1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고 얘네들은 모두 쭉 전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가 이렇게 단순한 숫자로 딱 바꿔지는 거라. 그래서 나누기 하는 게 보다 쉬워지는 거지. 이런 걸 원래는 분모가 복소수였는데 바뀌고 났더니 분모가 실수가 됐지. 그래서 이러한 걸 분모의 실수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분모의 실수화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런데 조금 똑똑해지고 싶으면 사실 분모의 실수화를 하는 목적을 아는 것도 중요해. 아니, 숫자가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하고 허수라는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요 수 안에 실수는 누가 들어있고 허수는 누가 들어있는지 사실은 궁금해야 하거든. 근데 이 상태로는 볼 수 없으니까 얘네들을 금방 이용했던 그걸 이용해서 요렇게 하고 2에다가 요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정리했더니 뭐야 이게 2분의 2에다가 1마 i잖아. 그럼 얘는 뭐야 1마 i라서 실수분은 누구인가 확실하고 1. 허수분은 누구인가 확실한 거야? 마 1. 그래서 그 수를
구성하고 있는 실수가 누군지 허수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분모의 실수화라는 걸 하는 목적은 그런 거다.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따로따로 써서 어떤 수들이 구성하고 있는지 그 구성 체계를 볼 수 있다는 게 실수화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 됐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실수하고 허수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이다. 즉 실수하고 허수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인 거야. 겹치는 게 없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비슷한 거 예전에 본 적 있거든. 분모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도 같은 원리예요. 분모의 유리화도 유리수랑 무리수가 섞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유리수 부분은 누구고 무리수 부분은 누구인지 궁금하거든. 그래서 하는 게 분모의 유리화고 하는 방식은 똑같죠.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지. 자, 이게 복소수에서 나눗셈인 거야. 복소수에서 나눗셈이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소수 상등이라는 게 있어. 이 복소수 상등도 다루는 그 근본 이유는 딱 하나지. 실수하고 허수는 절대로 겹쳐지지 않는다. 즉 같지 않다. 따라서 실수는 실수끼리만 동일하고 허수는 허수끼리만 동일하다가 되는 거야. 허수끼리만 같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복소수 상등. 다시 A, B, C, D 4개가 있는데 내용이 전부 다 실수인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이 요놈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실수야. 네가 너랑 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A하고 누구랑 같은 거고 C랑 같은 거고 B하고 누가 같을 수밖에 없다. D가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A하고 C가 똑같고 B하고 D가 똑같다 하는 게 바로 이게 복소수 상등이지. 됐죠? 자, 그럼 어디를 보냐면 90쪽 넘겨서 대표 24번 좀 볼까? 대표 24번을 잠깐 봅시다. 자, 대표 24번. 자, 대표 24번에서 뭐 할까? 문제 좀 볼 건데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 자, 두 번째 거 보면 두 복소수가 있고 Z1이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I-2x에다가 플러스 5 플러스 이렇게 있네. Z2라는 놈이 있는데 x제곱에다가 1 플러스 i의 x가 있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i가 있잖아. 그런데 Z1 더하기 Z2가 순허수래. 순허수. 자, 순허수가 뭔데요? 실수가 없는 거. 순허수라는 건 실수 부분이 얼마인 거? 0인 거. 아, 그래? 그러면 너랑 더해서 실수 부분을 따로 묶어내고 그 녀석이 0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예쁘게 우선 정리를 하자. i가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정리를 해주면 3x제곱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은 i 쪽이고 얘는 아니지. 여기에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x가 들어오고 이것은 x가 들어가겠지. 여기에다가 전개하면 플러스 5가 들어가고 이것은 플러스 1이 들어가겠죠. 이거죠. Z2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제곱에다가 얘랑 하니까 마x고 너 밑으로 내려줬더니 이거하고 그 다음 i가 있는 걸로 묶었더니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두 개를 더해. 왜? 둘이 더하라며. 그럼 둘이 더했어. 허수 부분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실수가 0인 것만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Z1에서의 실수 부분하고 Z2에서의 실수 부분을 슬쩍 더했어. 슬쩍 더했더니 이놈이 0이면 되는 거고요. 4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1이 0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x는 찾을 수 있겠지. 됐나요? 찾을 수 있겠죠? 자, 다만 x가 만약에
만약에 여러 개 나왔어. 뭘 조심해야 되냐면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슬쩍 더했잖아. 얘가 0이면 안 돼. 왜? 순허수라 했잖아. 허수 부분이 0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에서 인수분해 못하는데 요거 이렇게 봐봐 못하잖아. 1하고 4도 여기가 1하고 1인데 마3이니까 여기다가 붙일게. 그럼 얘를 계산하니까 x 빼기 1하고 4x 더하기 1이잖아. 그럼 가능한 x가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자. 자, 허수 쪽도 내가 봤더니 마이너스 1은 0이고 x는 이거야. 봐봐. 얘면 너도 0이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넌 안 되고 너만 돼.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 91쪽에 보면 대표용에 보니까 복소수 연산하는 거지. 얘는 그냥 단순하게 더하고 빼고 하는 거고 i가 있는 것과 없는 거 묶어서 0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우선 패스합시다. 패스하고요. 대표 26번에다가 별표 엄청나게 치고 대표 26번에다가 별표를 어마무시하게 치고 100만 22개를 치고 보자. 대표 26번에서 첫 번째 거 x는 3-i일 때 세제곱에다가 6x제곱에다가 10x에다가 7 이렇게 얘를 구하래. 얘를 구하래. 그럼 x에다가 3-i를 전부 다 대입해서 다 거듭제곱을 하느냐? 그렇지. 그래도 되지. 오래 걸릴 뿐이지. 뭐 그렇게 평생 하든가. 그럼 다른 방법이 있겠나? 조금 바꿔보지 뭐. 얘를 i가 따라가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자, 그래놓고 제곱을 해봐. 왜? 제곱을 하면 누가 사라지니까? i가 사라지잖아. 얘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얘가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요거에다가 플러스 10이 0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딱 보이지 않아? 딱 보이잖아. 얘네들. 자, 여기까지 x로 묶어봐봐. 그럼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더하기 10 이렇게 묶이잖니. 근데 네가 0이니까 줄여버리고 7인 거지. 됐나요? 참고로 하나만 알려주면 만약에 우리가 식을 정리했는데 저렇게 예쁘게 싹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골치 아파지지. 그때 뭐를 이용하느냐? A라는 식을 B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 칩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쓸 수 있지. 근데 만약에 B가 0이면 둘이 같이 자폭하고 A랑 나머지랑 같아져. 0이 되는 식이 주어졌을 때 요 전체 식을 얘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할 수만 있다면 전체 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하고 너하고 같아지는 거야. 다시요. 자, 세제곱에다가 이렇게 하고 자, 지금 얘가 안 보인다 치고 이렇게 하고서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x를 슬쩍 곱했더니 세제곱에다가 요렇게 되고 요거 이렇게 나오잖아. 위에서 밑에 걸 뺐어. 그랬더니 7 나오지. 따라서 너란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에다가 곱하기 x를 하고 더하기 7인 녀석인데 네가 0이거너 그래서 7하고 같아져.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한테 0이 되는 2차식을 주면 0이 되는 2차식을 주면 나눠. 그럼 나머지가 원래 식하고 같아지는 거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거냐면 이게 2차식의 엄청난 파워라는 거지. x의 100차로 이루어진 식을 줬어. 그런데 2차로 이루어졌는데 얘가 0인 식을 던져줬어. 나누는 거야. 얘를 저 녀석으로 나누면 다 결과 나머지가 몇 차로 나와? 1차식인 거야. 나머지가
나머지가 1차야.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 너랑 나머지가 같아진다 했으니까 엄청나게 차수가 높은 고차식이어도 전부 다 1차식 이하로 떨궈버릴 수 있어. 그게 이놈이 가진 힘이라고. 0이 되는 2차식이 가지는 힘은 그런 거라고. 어마무시한 거야. 그래서 2차식은 되게 위대한 식이야. 그래서 자꾸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 자꾸 이런 데 2차에 집중하는 거지. 됐죠? 자, 넘어갑시다. 밑에 있는 건 똑같은 유형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93쪽에 들어가면 i의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할 말이 있다. 조금 할 얘기가 있어. i는 순환 구조라 했어. 그래서 i가 있고 i의 제곱이 있고 세제곱이 있고 네제곱이 있고 다섯제곱이면 얘랑 같아지고 자 너는 마이너스 1이고 자 너는 마이너스 i고 너는 1이잖아. 그래서 이 네 개가 계속 돌고 도는 구조야. 네 개가 도는 구조야. 됐나요? 네 개가 도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i의 2001제곱 이런 걸 구하라 그러면 네제곱을 이용해서 돌려버려. 네제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버리고 곱하기 이런 형태면 되겠지. 2001이니까. 근데 네가 1이고 1에 500제곱이니까 도는 구조를 이용해서 제거해버리면 얘는 i랑 같아지는 거다. 이렇게 높은 차수가 나왔을 때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으면 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다. 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다. 됐나요? 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자, 그 다음 그래 이왕 꺼냈으니까 얘기합시다. 어떤 복소수 z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그냥 계속 이용하면 되고 복소수 z라는 게 있는데 그냥 식이라고 할까? 식? 자, 이런 식이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이런 거야. 3, 2i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지. 4i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막 가더니 엄청나게 큰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래. 그럼 보통의 경우에 얘는 사실 요령인데 보통의 경우에 i는 4개마다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4개씩 자르다 보면 앞에서 4개씩 자르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규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규칙을 찾아내서 접근하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규칙을 찾아내다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또 우리가 뭘 짚고 넘어가면 좋냐? 자, z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이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야. 루트 3i야. 그러면 얘는 원래는 2를 넘겨서 1도 넘겨서 이 녀석을 막 제곱을 해서 무언가 필요한 놈을 찾아서 적용하는 게 사실 맞는데 얘를 가만히 보면 유명한 애거든. 얘는 플러스 x 더하기 1 이퀄 0의 근이거든. 얘가 이놈의 근이야. 아 그래? 그런데 이놈이 갖는 근 중에서 허근이야. 근데 얘도 유명한 식이거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앞에 얘를 이렇게 슬쩍 곱해봐. 그러면 왼쪽이 x 세제곱 빼기 1은 0이 되면서 이렇게 되거든. 자, 세제곱은 1이 나와. 뭔 말이야? 세제곱은 1이 가질 수 있는 근은 3개인데 그 3개의 근 중 허근 중에 하나가 얘가 있다는 얘기지. 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잘 따라와야 돼. 쟤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형태를 잘 봅니다. 누군가를 세제곱을 했더니 1이 나오는 구조인 거야. 이놈의 근 중 하나에 z가 있는 거야. 그러면 너의 근이기도 한 거야. z는. 그러면 z제곱에 z에 더하기 1 얘는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연속해서 3개씩 묶으면 0이 나온다는 뜻인 거야. 뭐냐면 세제곱 그 다음에 4제곱을 만들고 그 다음에 5제곱을 만들어서 너희한테 풀어래. 그럼 뭐로 묶어요?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네가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근데 얘네가 얼마니까? 0이니까 얘는 0인 거야. 세제곱을 했더니 1이야. 3개를 연속해서 더하면 0이다. 이걸 숨기고 있는 건 거야. 아, 그러면 어떤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6제곱을 했더니 1이라는 말. 그럼 연속해서 몇 개를 더하면 6개를 더하면 걔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뭐라고 할까? 37이라고 할게. 얘를 더해. 연속해서 6개의 합이면 0이라고요. 그런데 총 항의 개수가 몇 개죠? 36이라고 할까? 총 항의 개수가 37개란 말이야. 6개씩 연속한 걸 묶으면 0이라고요.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6개씩 묶으면 얘가 남을 거고, 하지만 연속하면 전부 다 0이니까 거꾸로 묶어봐. 거꾸로 6개씩 이렇게 묶다 보면 결국 너 하나 남겠지. 나머지는 죄다 0이고 너 하나 남으니까 결국은 1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지. 됐니? 몇 제곱을 했는데 1 나오더라. 그것만 알게 되면 연속한 어떤 식의 합을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유용하게. 자, 그러면 조금 더 추가해서 얘도 알아두자. x를 4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내가 막 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그러면 8제곱을 하면 1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연속한 8개의 항의 합은 얼마라는 뜻이 되는 거다? 0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복소수를 줬을 때 계속 거듭 제곱을 해서 1 나올 때까지 하려면 많이 곱해야 되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1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건 몇 번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복소수를 주고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물어보면 마이너스 1 될 때까지 몇 번 거듭 제곱을 해야 되는 건지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를 가면 얘를 각도로 풀어. 얘를 각도로 풀어서 앞에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이면 뭘까 쟤는? 한 120도 되려나? 그래서 3번 원에서 120도니까 3번 움직이면 원점 제자리 돌아오죠. 그래서 저것만 보고도 얘가 사실은 바로 나오기도 해. 그건 대학 가서 배우시고, 여하튼 요 정도까지 좀 기억해서 써먹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i의 520제곱 그런 거 막 정리할 수 있다고 해서 회피하지 말고 조금 깊이 들어가서. 그리고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도 많이 나오지. 이거에 무슨 뭐 20제곱. 그러면 얘네들은 속에 있는 걸 먼저 분모의 실수화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 그래서 요거에다가 얘를 이렇게 곱하고 위에도 마찬가지야. 이 녀석한테 얘를 이렇게 곱해서 내부를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합차 이용하면 2가 되는 거고 위에 거는 1 더하기 2i에다가 빼기 1이거든. 자, 그거의 20제곱이니까 너랑 사라지고 너랑 사라지면 결국은 i의 20제곱. 얘는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i의 거듭 제곱은 이렇게 좀 갖고 놀 수 있어요. 자, 거기에서 그렇게 갖고 놀아봅니다. 놀아보시고요. 94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95쪽. 자, 95쪽에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약간만 얘기를 하자. 켤레 복소수. 복소수 Z가 있는데 A 더하기 BI 복소수 Z가 있는데 Z1, Z2 이렇게 할까? 그런데 C 플러스 BI에 그런데 Z1하고 Z2 사이가 켤레 관계예요. 켤레 관계가 뭔지 알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자,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두 복소수를 켤레라고 하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Z1하고 Z2가 서로 켤레라는 것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거니까 Z1이 만약에 A 더하기 BI라면 Z2는 A 빼기 BI인 거지 뭐. 이런 관계인 거야. 이런 걸 서로 켤레라 그러고 Z2를 Z1의 켤레다라고 표현하고 Z1을 Z2의 켤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 Z를 A 더하기 BI라고 하면 Z반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봐봐. 두 녀석을 더했다. 그럼 BI 허수 부분이 사라지면서 너는 무슨 수가 돼버려? 실수가 돼버립니다. 자, 두 녀석을 곱했다. 그러면 A 더하기 BI, A 빼기 BI 두 개가 곱해지면 합차 A제곱에 BI 전체의 제곱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지. 됐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면서 너도 실수인데 어떤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왜? 둘 다 제곱이니까. 이 성질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한 번 뒤집고 또 뒤집으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Z라는 녀석이 있어. 이놈의 켤레는 Z 가죠. 너의 켤레는 너한테 너를 다시 씌우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됐다가 마이너스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원래대로 똑같이 돌아오죠. 따라서 바 기호가 두 개 붙으면 그냥 원래 기호랑 같아진다. 까지 정리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나중에 뒤에 문제 이용을 할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잠깐만 보자. 바라는 기호는 뭐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야 결국? 켤레를 만드는 건데 뭐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냐면 허수 부분 앞에 있는 부호한테만 영향을 줘. 다시 말해서 바라는 기호는 허수에게만 효과가 있어. 누구는 효과가 없어? 실수는 영향받지 않아. 없어. Z라는 녀석이 있는데 3이야. Z반은 3이야. Z라는 녀석이 있는데 4이다. Z반은 마이너스 4이야. 자, Z라는 녀석이 1 플러스 2i거든. 그러면 Z반은 1 마이너스 2i야. 허수만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럼 봅시다. 오메가라는 복소수가 있어. 요 안에는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식을 준 거야. 3 빼기 4 오메 이렇게 줄까? 이놈을 Z라고 준 거야. 복잡하지? 그러니까 결국 Z는 뭐 복소수일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Z바를 구하래. 그러면 전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를 씌우잖아. 이렇게. 그치? 바를 씌우는데 저 짝대기는 실수한테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2는 그대로 두고 너만 쓰는 거야. 3은 그대로 두고 너만 쓰는 거라고. 그래서 너의 켤레는 너가 되는 거야. 이걸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저걸 아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됐나? 아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하고 문제 연습 좀 합시다.